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 오늘 이번 집회 강의인데요. 제가 우리 그 집회 초청받을 때 창조과학 세미나 하면서 제일 어려운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거의 이제 그 실력이 거의 드러나요. 여기서요. 반응들이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의 나이라고 하는 그 토픽이 창조과학자들 하는 그 강의 중에 가장 어떤 면은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안에 내용이라든지 용어나 이런 것들 사실 안에 내용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학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암호 같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끼죠. 근데 사실 그 안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그 베들레헴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 세미나 임할 때 자세를 봐서는 뭐 이 정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거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우리 지금 여기 지구의 나이라고 하는 토픽을 제가 이번 강의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진화의 반대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묘지에 가가지고 당신들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나라 석담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과거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난 자가 가장 유리하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증인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지금까지 어때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안 맞으면 증인 못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증언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계시하신 거예요. 거기 있던 분이니까. 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맞는 거예요. 그죠? 증언을 토대로 보니까 중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우리 정말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 그 창조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 증언을 들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 어제 우리 노아 홍수의 증거 보셨죠? 지층 화석 이런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시간을 생각했잖아요. 어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흙과 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수많은 화석들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일어나는 어떠한 자연 과정도 그 지층도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화석들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던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나무 껍질이 탄화됐죠?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늪지대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모델 어제 보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 얘기 들으면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죠? 우리가 지층을 보면서 수십억 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층이 단번에 만들어지다니. 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많이 얘기했죠? 지질시대표. 있어요? 없어요? 이거 화석으로 만든 겁니다. 화석은 여러분 널려 있는 거죠? 중간 단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네, 널려 있는 걸 진화가 맞다는 가정하에 모아온 거예요. 간단한 화석을 밑에다, 복잡한 화석을 위에다. 여기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이거 다 진화된 다음에 사람 진화된 거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모든 거 다 창조하고 사람까지 창조한 다음에 이 화석들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화석은 자기가 매몰됐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질시대표에서 벗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900년이 넘기 전에 유럽은 여러분 이 지질시대표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늘날 진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측정조차도 한 일 없이 수십억 년을 이미 부여한 거 아세요? 측정해서 여러분 나온 거 아니에요. 1900년 넘기 전에 진화론자들 머릿속에는 어떤 하나의 사고의 틀이 결정됐어요. 지구는 어떻게 됐다? 오래됐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석을 보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부터 지구의 나이를 측정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겠는데, 실제로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려고 했던 그 과학자들의 시도는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수백 가지. 예, 수백 가지에 이르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되게 측정 안 나와요. 엄밀히 말해서. 이제 나중에 다 보여드리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거에 이제 이거 만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1960년도부터 시작을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죠. 연대측정 시작된 지.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수십억 년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과학자들한테. 자, 벌써 이름부터가 떨리잖아요. 방사능도 싫은데. 동위원소는 또 뭐야. 그 연대 측정이란 말부터가 벌써 딱딱하잖아요. 근데 안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암호 같아가지고 그러죠. 자, 근데 이제 연대 측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다 중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자, 근데 탄소는 우리가 C로 표현하죠. 벌써 이 암호만 들어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이 C를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탄소는 탄소 C2번입니다. 그런데 탄소 가운데 또 여러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걸 다 동위원소라 그러는데 탄소 14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탄소 14는 이제 불안해요. 탄소 12는 이제 안정하니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냥 탄소 10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있는데 얘 되게 안정하네. 그럼 어떤 애요? 한번 자리 한번 딱 앉으면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어떤 애가 너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러면 어떤 애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탄소 14는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다른 걸로 날아가 버려요.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예, 불안정해요. 자,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불안정한 탄소 14와 안정한 탄소 12의 비율이 얼마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대1조. 자, 이건 계속 따라하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1대1조. 그냥 거의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안정한 탄소 10이라는 얘기죠? 불안정한 건 1조분의 1이에요. 근데 공기 중에 그렇다는 얘기여서 공기 중에 1조일 때가 떠다닙니다, 이것이. 떠나다가 광합성과 호흡을 해가지고 식물 속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겠죠. 1대1조로 들어가요. 자, 그걸 동물이 먹죠? 예. 그러니까 1대1조로 먹어요. 근데 변도 보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공기 중으로 또 들어가죠? 다시 이게 식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걸 동물이 먹는 거예요. 또 변을 보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요. 살아있을 땐 공기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몸이나 탄소 14와 12의 비율은 몇이다? 1대1조.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동물이 죽고 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1대1조였던 게 이제 탄소 12가 컸어. 좀 이렇게 약간 옮겨주시겠어요? 바깥쪽으로? 네. 이거요. 컸어요. 그 마우스 패드 살짝 움직이면 됩니다. 손으로요. 이거. 아,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노란색은 탄소 12인데 불안정한 탄소 14는 뭐로 날아간다고요?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탄소 14의 양은 죽고 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탄소 14의 양이 많으면 죽자마자고. 맞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고 1대1조면 그 다음에 죽은 지 오래되면 1대2조 됐다, 4조 됐다, 8조 됐다 그런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게 궁금했겠죠. 과학자들은 탄소 14가 질소가스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느냐? 날아가는 걸 보니까 5730년마다 반이 줄어드는 속도로 날아가더라고요. 즉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죽자마자 할 땐 1대1조였는데 5730년이 지나면 1대2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5703년 더 내서 11460년이 되면 1대4조가 되고, 네, 그리고 또 5730년이 지나면 1대8조가 되고 1대16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탄소 14항은 측정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측정한 다음에 이 그래프에 대입하면 연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very easy. 여러분,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이 탄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게 암호 같아서 그러지 원리는 간단해요. 탄소 14항이 적으면 오래된 거고 많으면 젊은 거고. 되셨어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겠죠? 죽은 다음에. 자, 얼마마다? 5730년마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 속도로.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대 몇이라고요? 1대1조.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5만 년만 지나도 탄소 14는 다 뭐로 날아갔을까요? 질소가스로 날아가 버리니까 측정 가능한 탄소 14의 양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5만 년보다 더 오래된, 어떤 사람 7만 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대개 5만 년 이상 측정 안 합니다.
5만 년보다 더 오래된 유기물에는 측정 가능한 탄소 14를 갖고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탄소 연대점법은 5만 년보다는 어떤 거? 젊은 거를 수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는 뭐 간단해요. 예. 유기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탄소 방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개골들 측정했을까? 측정했을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기네가 2 밀리언 이어저고 여러분 200만 년 됐다 그러잖아요. 측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거기에 뭐가 없을 테니까. 탄소 14가 없을 테니까. 이거 측정했겠어요? 400만 년 된 거? 100만 년 된 거 측정하겠어요? 이거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개골이 진화의 수소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이 그림밖에 없다 그랬죠? 두개골은 널려 있는 거예요, 지표상에. 측정한 거 아니에요. 모양만 보고 사람을 닮은 거 위에다가. 아시겠어요? 사람 덜 닮은 거 밑에다가 나열한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발견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가 맞다는 믿음 하에 책에다 모아온 거 아세요?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이 인류 진화 개통편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을 그린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이거 증거로 하는 거야. 널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시대표 모두 화석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뭐 화석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니까. 오늘날에 살았던 생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적으로 고스란히 발견되는 거 어디밖에 없다고요? 책에밖에 없는 거예요. 화석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 7천만 년, 8천만 년 됐다고 측정하겠어요? 어떻게 측정해요? 그 안에 뭐가 없을 테니까? 탄소 14가 없을 테니까. 삼엽충 5억 년 됐다고 그러는데 측정하겠어요? No. 여러분, 측정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방사성 연대점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 수십억 년여가 먼저 부여된 거예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뭐가? 편견이 먼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 측정하지 않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수많은 화석들은 탄소 연대점법에 의해 측정됐다라고 써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No. 어떤 지질학자도 어떤 진화론자도 이들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 오래됐다는 뭐가 먼저 생겼다? 편견. 자, 근데 여러분 측정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왜 못해? 해보면 되죠. 그죠? 난 오래됐다는 편견 없어. 그냥 해볼 거야. 하면 했는데 말이에요. 그 안에 탄소 14가 조금이라도 있다. 뭐보다 젊은 거예요? 5만 년보다 젊은 거 아니야? 나 측정해볼 수 있죠. 측정할 수 있죠. 측정하는데 여러분, 측정했을 경우 여태까지 단 한 건도 탄소 14가 측정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단 한 건이라고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데 실제 그래요. 여태까지 과학자가 했던 어떠한 화석도 어떠한 유기물도 탄소 14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적어도 뭐보단 젊은 거예요? 5만 년보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편견은 측정하지 않게 돼요. 네, 여러분, 이거 없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분석할 때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여기 끄떡거리시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지금 당장 지질학으로 전공 바꿔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대학원생도 무슨 얘기 몰라요. 이 안에 이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헷갈려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이해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지금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선캠브리아, 수십억 년 됐다고 하는 선캠브리아기 대리암과 여기 탄소가 들어있죠.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중생대 공룡뼈, 수천만 년 됐다고 하는 모든 샘플들은 탄소 14를 갖고 있어요. 남아있는 양으로 수정하면 여러분 수천 년으로 다 떨어지는 거 아세요? 이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대부분이 노아, 홍수 때 만들어졌죠. 노아 홍수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400년 정확히 이 족보로 따지면 4,500년경인데요. 여러분 수천 년이죠? 여러분, 편견은 측정 안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탄소연대점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이 가정은 뭐 너무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성적인 있다 없다 라는 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거예요. 편견을 수정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을 측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석탄은 탄소 덩어리죠. 이 내용은 우리 1997년부터 2005년도까지 창조과학자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어메리칸 지오피직스 유니온이라고 하는 미국 지구물리학 학회에서도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자, 탄소, 석탄, 진화론자들에게는 1억 년에서 2억 년 됐다라고 하는 샘플, USGS, 미국 지질학회에서 표준 샘플을 저희가 받아왔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 입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그 가운데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다 탄소가 있었어요. 진화론적으로 2억 5천만 년 됐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탄소 입자가 있었어요. 그 양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5천 년밖에 안 된 거예요. 석탄은 노아홍수 때 만들었죠? 오히려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1억 8,900만 년 됐다고, 거의 2억 년 됐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탄소 입자가 있었어요. 그때 양으로 할 때 5천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바로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슬라이드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무슨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죠?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너무 컴팩트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물 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10억 년에서 30억 년 됐다라고 하는 지층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제가 13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으면 안 될까요? 탄소 십자가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탄소 십자가 충분히 있었어요. 오늘날 대기 중의 양보다 그 비율이 0.09%가 있었어요. 역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약 6천 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측정하면 오래되지 안 나오는 거예요. 편견은 측정을 안 하게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또 하나 이제 방법을 얘기하겠는데, 사실 이거 웬만해가 제가 세미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어떤 분이. 우리 돌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탄소 정리되셨어요? 그죠? 정리돼서 5만 년 이상 된 거 안 하기 때문에 측정 안 한 거예요. 측정만 하면 오래되지 안 나온 거예요. 실제로 유기물을 측정하는 건 탄소 방법밖에 없는데, 돌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입니다. 루비디움, 우라늄, 칼륨.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의 칼륨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왜 제일 많이 쓰냐면, 자, 우리가 아까 탄소 얘기할 때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조라 그랬죠? 뭐가? 어디에서 1대 1조라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뭐예요? 공기 중. 아시겠죠? 그 1대 1조니까 옛날에도 몇 대 몇이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1대 1조라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얼마인지. 그러니까 1대 1조로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처음량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칼륨 아르곤 방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자, 이제 탄소, 자, 잊어버리세요? 그거 뭐 끙끙 앓고 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결론 정리된 거예요. 자, 원리는 똑같은데, 이제 칼륨 아르곤법을 왜 쓰냐면, 칼륨은 아까 탄소는 질소 14가스로 날아간다 그랬죠? 근데 칼륨은 아르곤 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자, 원리는 어떻다? 똑같다. 근데 반으로 감하는 기간이 아까 5천 년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12억 5천만 년이에요. 뭐에서 뭐로? 칼륨에서 아르곤으로 날아가는 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미를 너무 크게 두지 마시고, 날아가는 속도가 어떻다? 변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느리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12억 5천 년, 여러분 몇 번 사셔야 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이 쉽지. 계산상으로 나온 겁니다. 어쨌든 무지 느리하게 아르곤 가스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이 방법을 쓰냐 하면, 자, 이건 아까 얘기한 돌에 필요한 세 가지는 모두 다 용암밖에 측정 못하게 돼 있어요. 퇴적암 측정 못해요. 지층 측정 안 해요. 용암밖에 측정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 근데 용암이 막 분출하면 용암 뜨겁죠? 온도가 1500도 막 이러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아르곤 가스는 다 어떻게 되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다 날아간 다음에 용암이 굳어버리면, 굳자마자에는 그 안에 아르곤 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어요. 아르곤 가스가 제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시작이. 그죠? 그 다음에 아르곤 가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칼륨밖에 없으니까, 칼륨에서 아르곤 가스가 야금야금 나오면 아르곤 가스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그 결정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결정 안에서 어떻게 된다? 차곡차곡 쌓이겠죠? 즉 아르곤 가스가 많으면 오래된 거고, 그죠? 아르곤 가스가 적으면
젊은 거고. 되셨어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정이 있는데 칼륨이 아르곤에서 날아가는데 야금야금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시겠죠? 아르곤 가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측정되겠죠. 이게 바로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가정이 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어떤 가정이 있다? 아르곤 가스가 몽땅 빠져나갔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르곤 가스가 몽땅 안 빠져나가고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측정될까요? 아르곤 가스가 나오는 양이 굉장히 느리니까 조금만 남아있어도 어떻게 측정되겠어요? 굉장히 오래되게 측정되겠죠? 맞습니까? 이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은 맞는 가정일까 틀린 가정일까? 저도 모르죠.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너무 쉬워요. 뭘까요? 화산 폭발한 다음에 굳은 거야. 그죠? 굳자마자 가가지고 측정해 보는 거죠? 측정했을 때 아르곤 가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 오래되게 측정될 거 아니에요. 많이 쌓였으니까 벌써. 여러분, 이 가정은 검증하는 게 너무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화산 폭발한 다음에 언제 화산 폭발했는지 아는 곳에 샘플을 따가지고 측정했을 때 아르곤 가스가 없었던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진짜 저렇게 단 한 건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나. 근데 실제로 단 아직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용암들이 다 어떻게 측정될까요? 진짜 오래되게 측정되겠죠. 볼까요, 여러분? 계속 쌓이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 노하우스 콘서트는 더 많아요, 얘가요. 레퍼런스까지 다 있습니다. 200년이 안 된 용암 노블로톤인데 1200에서 21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아르곤 가스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르곤 가스의 양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르곤 가스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채로 굳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더 웃겨요. 최근에 화산 폭발했는데 말이에요. 광물을 2개 측정했더니 하나는 6,800만 년으로 나오고 다른 광물은 말이에요. 1억 4,200만 년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의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광물은 아르곤이 6,800만 년 어치가 남아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쪽 광물은 똑같은데 뭐야? 우리 1억 4,200만 년 어치 아르곤이 남아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 카와풀로 200년밖에 안 돼 24억까지 측정됐습니다. 아르곤 가스 양이 충분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모두가 다 용암 이름이에요. 용암 이름.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YS라는 것은 years ago라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화산 폭발했던 나이예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뭐냐? MY는 million years ago예요. 이거는 아르곤의 양으로 측정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게 있나요, 없나요? 네, 하나도 안 맞아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얘기했던 세인트 헬렌사 몇 년도에 화산 폭발했어요? 1980년도에 화산 폭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6년 후에 저희 연구소에서 이 단단해진 다음이죠. 이 돌이 어떤 돌이라는 얘기 안 하고 17개 테크니션들한테 보냈어요. 샘플을 측정해달라고. 그럼 몇 년이 나와야겠어요? 네? 6년 후에 샘플을 따가지고 했으니까 몇 년 나와야 돼요? 6년이죠. 뭐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35만 년, 34만 년, 90만 년, 170만 년, 240 안 맞아요. 검증하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뭐가 다 날아가지 않았으니까. 오래됐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아르곤으로 측정하니까 오래되게 측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오래됐다고 하는 뭐가 먼저 있던 거예요? 편견이 먼저 있던 거예요. 검증하면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탄소연대측정법이나 이 연대측정법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4, 50년 됐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문들 정말 많아요. 이게 예상치보다 아르곤이 너무나 많은 걸 뭐라 그러냐면 초과 아르곤이라 그러는데, 이런 논문 많아요. 현재로서 이 초과 아르곤은 비정상적으로 오랜 연대를 생산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또 계속 끄덕거리시는데 이 대단한 수준 올라온 겁니다. 하여간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칼륨 아르곤 연대들은 어떤 것은 지구 연대보다 더 오래된다.
아르곤 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들이 45억 년이라고 정했는데 지구의 나이를 그거보다 더 오르게 특정되는 거예요. 최근에 화산 폭발한 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칼륨하고 연대점 너무 높거나 낮게 나온 곳은 연대는 버리는 것이 통상적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자기의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하고 안 맞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연대들은 깨끗이 버려지고 데이터든 파일에 사라져버린다. 이거 제 논문을 얘기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는데 그 용암을 제가 전공 용암입니다. 용암인데 현무암 용암이 쫙 있어요.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딱 있는데 밑에하고 위에하고 먼저가 밑에 게 먼저 오래된 거겠죠? 위에가 젊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이 논문을 쓰는데 당시만 해도 연대점한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 써야죠. 근데 위에 게 잠깐만 더 오래되게 측정이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쓸까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뭐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테크니션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에다가. 그러니까 샘플을 다시 보냈죠. 내가 프리퍼레이션 잘못한 것 같다. 보냈는데 또 위에 게 오래되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할 수 없죠. 또 보내야죠. 4번째 만에 밑에 게 오래되게 나왔어요. 제가 어떤 거 썼을까요? 4번째 거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할 때도 단 한 번도 이 원리가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뭐 혹시 조작하다가 이 준비를 할 때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한 거 아닐까? 제가 샘플링을 잘못한 거 아닐까? 저를 탓했다는 얘기예요. 원리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위필드라고 하는 이분이 네이처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난 10년간 여러 연대점 기법들과 실험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다.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방사성 동위 연대청법은 우리 고려해봐야 한다는 책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책이 재밌는 책인데 이 책은 진화론자들 스스로 방사성 연대청법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모아놓은 논문만 모아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네,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다임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고의 틀입니다. 사고의 틀. 여러분,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이 없을까요? 사고의 틀이 없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 과학을 한 대학원생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원생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 누굴까요? 지도 교수님이죠. 지도 교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도 바쁩니다. 학과 교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논문 레퍼런스겠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그렇게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구가 수십억 년 됐다라고 하는 뭐가요? 사고의 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논문들이 이미 다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목을 좀 돌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만 그래요. 근데 안에 원리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들으신 대로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안에 문제점은 자기 사고 틀에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방법만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실제로 수백 가지의 거의 대부분은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 몇 가지 보면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기 중에는 이제 우라늄이라는 게 있는데 우라늄에서 계속 헬륨이라는 게 나옵니다. 헬륨 가스가. 근데 우리가 우라늄이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오차가 이제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헬륨 가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만약 45억 년 동안 헬륨 가스가 계속 나왔으면 우리 간단한 계산으로도 지구상의 대기 중에는 여러분 헬륨 가스가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양으로는 안 돼요. 네. 그런데 실제로 헬륨을 아시는 대로 어때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그 멜빈 쿡 박사님이라고 노벨 물리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요.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측정했을 때 지구는 헬륨의 양으로 보아서 10,000년이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하나 방법이죠? 헬륨의 양으로 볼 때 지금 헬륨의 양으로 우리가 보니까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방사성 농에서 벗어나셨어요?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지질시대표 벗어나셨어요? 화석은 여러분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일단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 표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겁니다.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 여기 태양인데, 이제 태양에서 빛이 오죠. 태양빛이 쫙 오는데, 태양빛이 올 때, 태양빛은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센 단파들도 와요. 안 좋은 광선, 바로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X선이나 감마선 같은 방사선을 막아주는 게,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자기장입니다. 이게 자기장이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가 자석이 아니면 여러분 1초도 못 살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화대가 됐겠어요? 자기장이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이제 점점 감소해요. 우리 이 지수함수 패턴으로 점점 감소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0.58, 0.346, 여기 다 없어졌네. 잘려가지고 0.015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올수록 점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장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 자기력이. 자, 거꾸로 올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셌다는 얘기죠? 그 그래프상에 연결을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바네스 교수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죠. 엘파소에 계시던. 근데 이 바네스 교수님은 지구는 10,000년이 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너무 세도 안 돼요. 넘으면 태양과 같이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살아요. 이 사람도 지구는 자기장으로 볼 때 10,000년이 넘을 수 없다 나온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계속 나와요, 실제로. 자, 이제 해성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태양이고 이제 해성이 이렇게 돕니다. 해성이 뭔지 알죠? 해성은 태양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태양 가까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단지구 해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뭔가요? 헨리 해성입니다. 76년이잖아요, 지구가요. 자, 그런데 해성은 꼬리를 언제나 어디로 뻗냐면 이렇게 돌더라도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가면 꼬리가 일로 돼야 되잖아요, 되게. 그죠? 꼬리랑 그렇게 바람 타고. 그런데 언제나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가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태양 근처로 해성이 갈 때 이 태양열에 의해 가지고 해성이 깨져나가요. 붕괴된다 그러죠. 깨져나가는 조각들 있죠. 이런 것들이 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해성이 태양 근처로 갔다가 빠져나갈 때는 들어갈 때보다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져. 이거 관찰된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은 70년마다 이제 태양 가까이 있는데 거꾸로 볼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우리 그 슬러쇼 교수님이죠. 이분 엘파소 대학에 있는 분인데 15,000년이 지나면 여러분 점점 돌리면 해성이 점점 커졌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돌리면 해성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중력에 의해 가지고 돌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태양의 중력이 제일 세니까 돌죠, 그 주위를. 근데 해성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이제 공정과 자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해성의 주기만을 볼 때 우리 태양계 자체는 15,000년 넘을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죠. 여러분 이걸 천문학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문학자들이 만든 게 있어요. 태양계 어디에인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오르투르 구름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이 오르투르 구름이 해성의 크기를 계속 조절하는 것 같다. 진짜 지금 나와 있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오르투르 구름 발견한 사람, 관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가운데 오르투르 구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르투르 구름을 만들었던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태양계가 어떻다? 오래됐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패러다임은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관찰하지 않았어도.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험프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과학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디죠? 뉴멕시코의 어딘가요? 국립과학연구소.
노스알라모스인가? 맞죠? 예, 거기 계신 분이죠.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구의 나이를 얻기 위해 사용된 수백 개의 과정들을 평가하다. 이 사람이 수백 개라고 그러는 건 여태까지 했던 걸 모두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온 것들은. 이들 중에 단지 10여 개만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당신에게 말하는 것 같다. 예. 단지 나머지 90%는 수십억 년보다 훨씬 젊은 년들을 보여준다. 근데 여러분, 이 나머지 90%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얘기한 헬륨의 양, 해성, 자기장 들어본 적 없죠? 교과서에 안 실리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보다 뭐가 우선이니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패러다임. 네, 패러다임이 우선이에요. 일단 교과서에 지지시대표가 실린 한 거기에 맞춰 있는 것만 실리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시대표 벗어나셨어요, 정말? 정말 벗어나셨어요? 없잖아요, 세상에. 진화의 믿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화석은 자기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위연소법 벗어나셨어요? 여러분 진짜 노아 홍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지시대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수십억 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오래됐냐? 여러분 이게 족보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쫙 연결하면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7,000년보다 조금 어리게 나옵니다. 젊게 나옵니다. 근데 6,000년보다 길어요. 근데 초창기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했던 것들은 대개 10,000년 이내가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거의 7,000년 이내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족보를 그냥 믿어도 어떻다?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노아 홍수 믿으세요?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한 번만 언급돼도 중요한가요? 맞죠? 이 족보는 창세기 5장하고 11장을 연결한 겁니다. 근데 이 족보는 역대상 1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다시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죠?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족보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4번. 성경에는 왜 이 족보를 왜 그렇게 언급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이 역사가 뭐니까? 우리의 역사니까. 점점 좋아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 좋았거든요. 네. 노아 홍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세미나 들으니까 진짜 진화론 틀렸네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그게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조지표가 위조지표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진짜 지표에 비교해 봐야죠. 여러분, 진짜 역사를 들이대면 여러분, 수십억 년의 진화로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손에 성경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시야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나온 얘기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창조학 세미나 할 때 이 논문 나왔을 때 질문 몇 번 받았어요. 세미나 하는 곳에서 나 읽었다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계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데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1.48%로 이제 쭉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거 아시겠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하면 과거는 어땠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적어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년에 60억이고 1980년에 40억이고 1940년에 20억이고 1850년에 10억이었어요. 실제로요. 네. 물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트렌드에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진화론적인 그 가정으로 할 때 아까 그 트렌드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뭐 200년 전, 200만 년, 400만 년 전 그러는데 많이 봐준 거예요. 50만 년 전에 인류가 출발했다. 딱 2명이서. 그래가지고 최소한의 인구 증가율에 적용시켜도 여러분 현재 인구가 얼마가 되냐면 10의 300승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10의 300승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공이 몇 개라는 얘기예요? 공이 몇 개예요?
300개예요. 카운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10의 300승. 자, 근데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거는 100만 년 전에 인류가 시작했다 그러면 10의 2700승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의 인구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오늘날 67억을 꽁꽁 묶어가지고 한 자리에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가냐 하면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가요. 여러분, 인구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시카고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벌판이지. 그거 많지 않다고요. 말씀드렸죠? 육지의 3분의 1은 뭐라고요? 사막. 또 3분의 1은 동토라 그랬죠? 기껏 사람 사는 거 3분의 1인데도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러면 이 10의 300승하고 2700승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라 생각하고 그 안에다 사람을 꽉꽉 꾸겨 넣은 거예요. 넣으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의 22승 정도 들어갑니다. 지구 굉장히 크죠? 아직 멀었잖아요. 자, 태양계 속에는 얼마나 들어가? 태양 하나에다가 사람을 꽉꽉 쳐넣으면 태양이 10의 7승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오냐면 10의 29승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직 멀었죠? 인구가. 수금지하목도 1000명. 태양계 있죠? 태양계를 하나의 커다란 굴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 꽉 채운 거예요. 그래도 얼마가 들어가냐면 10의 39승이 들어갑니다. 아직 멀었죠? 10의 300승? 네? 우주 있죠, 우주. 우리 천문학자들 우주는 이거보다 크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우주 속에 LA, 뭐 시카고 인구 밀도 시카고처럼 빽빽하게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이 살게 해도 여러분 10의 100승 이상 못 들어가요. 여러분 10의 300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다면 우리는 인구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우리 조상들 시체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우리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그냥 오래됐다고 하는 게 편견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증거보다. 자, 이제 제가 소개하려는 네이처지 논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자, 네이처지 2004년도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마이크로한 논문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매크로한 논문이거든요. 매크로한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리는 거는 웬만큼 이게 완전하지 않으면 실리기 어려워요. 네. 다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논문이 실렸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이게 사람인데 말이야.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어떻게 된다? 저 약간씩 반응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줄어들어요. 네. 과거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게 바로 요거였어요. 자, 제가 지금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앞 세대의 직계조상은 몇 명이에요? 바로 앞 세대의 직계조상. 혹시 한 분인 분 있어요? 혹시 3명인 분? 이거 예외 없이 몇 명이에요? 2명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엄마, 아빠지 뭐. 맞습니까? 그 앞 세대는 몇 명이에요? 4명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맞아요? 그죠? 그 앞에는 몇 명이에요? 이제 여기부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8명. 그죠? 그 앞에 몇 명? 16, 32, 64. 인구는 감소하는데 각 사람의 직계조상수는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요. 이 사람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인구는 과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되셨어요? 그런데 각 사람의 직계조상수는 과거로 갈수록 증가하죠.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오게 되냐면 당시의 인구와 각 사람의 직계조상수가 숫자가 똑같은 게 만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만날 수가 어떻게 안 만나요? 만나게 되지. 이런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 인구가 감소하죠. 직계종으로 늘어나다가,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요 옐로우 컬러는 뭐냐면 요 시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시대 이전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직계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선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게 언제일까? 계산해 봤더니, 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조상인데 76세대 만에 만나는데, 76세대는 가장 근사치로 계산하니까 BC 300년이더라고요. 자, 헷갈리죠? 헷갈려요. BC 300년 우리나라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고조선 초기가 아니라 이제 말기. 온 세상에. 그럼 뭐 고조선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 다 우리 조상이야? 피라미드 짓던 사람 조상이야 우리? 여기 아메리칸 인디안다 우리 조상이란 얘기야? 잉카 제국에 있는 나일강. 맞아요. 통계학적으로 계산하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하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게 바로 뭐냐면 언젠가부터 우리는 서로 결혼하지 않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서로 다 결혼하다가 안 왔던 시절이 있어요. 언젠가 그게. 노아홍수 이후에 뭐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죠? 노아에서 방주에서 함셈 야벳이 나왔죠? 자, 애 낳았겠죠? 그들 다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서로 결혼했겠죠? 맞습니까? 예. 네. 그때는 다 서로 결혼한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약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뭘 쐈어요? 바벨탑을 쐈잖아요. 바벨탑 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으시는데 흩으시는 방법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5절에.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언어와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according to the languages, according to the families, in their n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어에 따라 가족에 따라 그들이 나라가 됐다. 즉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혼잡해서 나누는데 잔인하게 가족들을 나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 결혼하기 전에 죄 지은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죄 지은 거예요? 결혼한 다음이죠? 여러분 가족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작품 속에 있는 거예요. 죄 지은 다음에 좋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거 끝까지 인정하세요. 즉 애들이 구슬치기 하다가 바벨탑 사건이 난 거야. 난리 났겠죠? 한쪽에서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빨래하다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나면 난리 났겠죠? 여러분 이때 이 엄마들이 다 누굴 찾으려고 그랬겠어요? 네. 이때 남편이라는 사람 거의 안 나옵니다. 가족 불렀겠죠. 어떤 사람도 아들 그래요. 네. 딸도 있는데 네. 가족을 불렀겠죠. 가족이 불렀을 때 자기 부모의 소리는 어땠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움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서로 결혼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있든 없든 통계학적으로는 이건 맞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아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죠. 자, 근데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궁금하게 요거였겠죠. 첫 번째 조상은 언제였을까? 해보니까 169세대 만에 나오는데 BC 3000년 이전에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가 우리의 첫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지만 결국에 좁혀나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국 좁혀나가면 노아의 후손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 전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났냐면 성경족보 그대로 하면 BC 2400년에 발생했어요. 거의 맞았죠? 3000년. 근데 더 재밌는 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 홍수가 났나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살. 그럼 여러분 2400 플러스 600 하면 얼마인가요? 딱 나왔죠? 네? 여러분 이 사람 성경 얘기 안 해서 그러지 성경적 보고 어떻다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됐다고 하는 편견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논문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큼 검증한다면 이런 논문 안 실려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 실릴까요? 네? 왜 안 실릴까요? 네. 패러다임이 여러분 이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맞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했으면 오래 걸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동물들이 식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식물들이 여러분 동물이 없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곤충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살아요? 분명히 누가 창조했다면 어때야 돼요? 짧은 시간에 창조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이 뭐 창세기 1장에 대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될 거예요. 그거 보면 더 간단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처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범죄했을 때 죄악에 관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쓸어버린 거예요. 창조자만이 나의 구원자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노아 빼고. 그때 노아 가족, 노아 홍수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어떡하라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강제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족끼리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굴 택해서?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나머지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예요? 지금 얘기한 이 내용. 진짜 우리의 역사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못 가르쳐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느 분이 이런 표현한 거예요. 절벽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다. 자, 이 사람 떨어뜨리려면 가위질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끝이에요. 회수할 수 없어요. 이 내용 여러분 깨달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깨달을 수 없다고. 끊긴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 거 아니에요. 화석은 그렇게 안 보여줘요. 화석은 여러분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에 없어요. 진화론자의 마음에 밖에 없어요. 우리의 역사는 처음이 좋았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근데 나왔는데 말이에요. 또 명령을 어기고 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나머지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있었겠죠? 그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고조선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그분 앞에서 뭘 했는지. 네. 삼국시대에 온 거예요. 자, 근데 한편이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네. 창조자면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고려시대가 됐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는 소망이 끊긴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온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말이에요. 이 조선 땅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죠? 네,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에 갇혀있던 이 책이 이스라엘을 떠나 선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받게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베들레헴 교회 여러분 여기 모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여러분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혼자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우리는 증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 있던 분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우린 증인을 만난 거 맞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중에 사람이 있어요. 거기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냐? 거기 없었던 사람들 얘기를 듣느냐? 깨달아는 거 듣느냐? 여러분, 우리 그분 증인이 맞아요? 그 증인을 만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감격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 말이에요. 우리 내 손 안에 오게 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여러분, 증인 맞아요? 증인 얘기 듣고 보니까 수많은 증거들이 보이잖아요. 증인이 안 맞는데 어떻게 증거가 보여요, 여러분? 그분 얘기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예, 우린 여러분 증인을 만난 겁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창조자만이 구원자.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들한테 맡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이 세상에 창조자며 구원자는 딱 한 번 맡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에게 감격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 창조자는요 죽은 다음에 구원자만이에요? 여기 살아있을 때는 아니에요? Any situation. 그 우리 사랑하니까 그분 있으면 사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 막연하지 않죠? 자, 우리 지구의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진화의 반대는이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근에 저희 창조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세미나 하나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의 반대 그러면은 다들 창조 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진화론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화 믿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했을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여러분 순진하게 창조냐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화를 믿으면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지스태표 믿으니까 여러분 진화를 믿으면 중요한 건 뭘 안 믿게 된다? 창조를, 이 성경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에요. 성경 역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걸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죠.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1700년도, 1800년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1800년도, 1900년도 들어서면서 완전히 곤두박질합니다. 영국은 여러분 지금은 유로화로 쓰지만 영국의 화폐에는 다윈까지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1800년도에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말이에요. 우리 그때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진화론 다 반대했습니다. 교회에 반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1900년을 넘지 못하고 이 진화론이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교과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간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들어가면 거기서 시험 문제 나잖아요. 보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 교회에서 당황했어요.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진화론 틀렸다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진화를 반대하면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올 것 같았어요. 다음 세대를 못 잡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만든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이거 유신론적 진화론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단순한 생물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요? 진화되는 과정을 수십억 년을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 시작했잖아요. 창조 얘기도 했죠, 처음에.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거죠? 성경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놀랍게 말해요. 이 이론 발표하면, 이걸 믿으면, 교회에서 주장을 하면 밖에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 들어올 줄 알았어요. 여기서 진화론을 믿는 2세들 잡고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떠났어요. 왜? 뭐가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틀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요게 진짜 큰 실수예요.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영국의 앞에 부분 안 믿어진 거예요. 유럽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길래? 어디로 데려간다고? 왜? 하나님이 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앞에 부분이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이 앞에 부분이 안 믿어진 거예요. 앞에 부분이 틀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 그 찬란했던 영국 교회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찬란했던 교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통통 비었죠. 보시게 이 예배당은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암벽등반 연습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동네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띠에러 극장으로 바뀌었어요. 이 예배당은 비지터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이 예배당 옷 파는데, 동물 파는데, 우리 대중음악 연습하는데, 리코스토어. 여러분, 잔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그 사람이 다니던 그 타운의 교회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타투 만드는 데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컴프로마이즈, 진화론하고 협상하면 다음 세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거야? 유신론적 진화론, 진화론, 성경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진화가 맞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순진하게 하나님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니? 아니에요. 너 창조 믿니? 아니에요. 너 성경을 믿니? 그것만 안 믿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이 좀 달라요. 여러분, 미국은 진화론을 처음부터 막았습니다. 진화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진화가 이 땅에 들어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막았어요. 특별히 1930년도까지는 여러분, 진화가 그 이슈화도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전에 무조건. 그런데 1930년도, 엄밀히 말해서 1925년인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건 아마 다음에 제가 올 때 나눌 거예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미국의 진화론이 이슈화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안 넣었어요, 미국은. 1960년에 미국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요. 미국은 여러분, 유럽보다 약 100년 정도 사실은 교과서에 진화론이 안 들어갔어요. 이게 미국이 크리스찬이티가 유럽보다도 나중까지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60년이 됐을 때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는 걸 허용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 진화론 들어가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 틀린 거죠? 그러므로 그때 그 다음에 케네디가 1962년도, 63년도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없앨 수 있었어요. 없앴어야 됐어요. 아니, 성경이 틀려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거는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1962년 이전에는 기도를 안 하면 불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불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진화론이란 건. 성경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확 변하는 거예요. 미국에 본격적으로 진화론이 들어옵니다. 이때 들어왔을 때, 처음에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미국 교회에서는 진화론 틀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60년도 들어왔을 때 교과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심각해요. 네.
똑같이 유럽 따라서 유실론적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 미국은 1950년이 미국 기독교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근데 60년도부터 갑자기 미국 교회가 변하기 시작해요. 뭐가 틀렸다 그런 거야? 교과서에 들어간 거예요. 유실론적 진화론 가르쳤어요. 네. 여러분, 그러다가 1980년도에 우리 첫째 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걸 진화론자들이 결론 내려버려요. 중간 단계 화석 없다는 걸 결론 내리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왔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 과학자 중에 기독교인 과학자가 만든 게 뭐냐면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 창조론. 네. 하나님께서 진화의 수도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창조했다가 멸종시켰다, 창조했다, 멸종시켰다는 거예요. 진화의 수도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이 지식세표는 믿으려고.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책 읽으면 너무나 웃겨요. 하나님이 쫙 창조했다가 쫙 멸종시키고, 창조했다가 멸종시키고, 맨 마지막에 뭐를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보시기에 주었다라고 한 것을 변형시킬 유일한 이유는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뭐? 죄 아니에요? 죄 짓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지었다 죽였다 지었다 죽였다 하다가 매년 사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조도 얘기했죠? 하나님도 얘기했죠? 중간 단계 하석 없다는 얘기까지 했죠? 근데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성경. 진화의 반대는 여러분, 하나님이나 창조가 아니에요. 성경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진화로 믿는 거예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수십억 년. 이 앞에 부분이 미국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재작년에 재작년에 아주 중요한 책이 발견됐습니다. Already Gone. 이미 떠나버렸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지금 20대인데 10대 때 교회를 다니다가 20대 때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사람들을 조사로 대상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계 기관에서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질문 가운데 진짜 중요한 질문 이거죠. 언제 처음으로 성경이 마음에서 떠났냐? 지금 20대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 다녔었는데 10대 때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학교 때 성경이 마음에 떠났다고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already gone,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 교회 다닐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 때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자유한데 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저희 창조과학 탐사형이 지난 5월 달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피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 다니는 친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예요. 네, 그런데 강 PD라고 이제 그 프로듀서가 그 친구를 태운 거예요. 왜? 창조과학 탐사형만 오면 변하더라. 뭐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그런데 이 창조과학 탐사형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랜드 캐년 가자 그러고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타자마자 기도 시작하고 뭐 어쩌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 친구가 인상 쓰려다 약간 이 친구들이 계속 두 명이 카메라맨이 와가지고 계속 컴퓨터에다 대고 진짜 막 찍는데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탐사형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 타면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냥 계속 찍는데 막 인상 팍팍 쓰는데 다행히 이제 그 친구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근데 그때 저희 그 영어 사역을 하는 잔킴 박사님, 탐사형 같이 하는 그분이 어떻게 같이 갔어요. 진짜 너무 다행하게도. LA에 오게 된 경우가 돼가지고 이분이 계속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강의를 또 이제 통역해 준 거예요. 그래도 얼굴이 안 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이크를 이제 소감을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피러인데 이 친구가 피러 해봐, 와봐. 근데 대학교 3학년입니다. 탁 마이크를 잡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처음 한 거예요. 자기 교회 안 다닌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90%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는 성경 떠났어요. 진화가 맞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조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성경이.
제가 다시 교회 갈 거라 그랬어요. 우리 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웠다 그랬습니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이 말이 맞다 그랬어요. 내 주위에도 친구들 많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떠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제가 지금 미국 중서부도 왔지만 말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뉴욕에 순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라체스터에 갔어요. 3,000명 되는 예배당인데 여러분 70명 남았어요. 시라큐즈 갔습니다. 500명 되는데 말이야 9명 남았어요. 다 여러분 70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 지금 30대 이하 5% 다나요, 미국에 교회. 주위에 보세요. 젊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빙햄튼 갔습니다. 250명 되는 예배당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이 예배당은 텍스 내는 사무소로 바뀌었고, 이 예배당은 태권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뉴욕 뉴스위키에서 우리 2년 전에 나왔죠? 이게 4월 달에 뭐라고 했어요? The Decline and Fall of Christian America. 미국 기독교의 몰락.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아니에요. 5%도 안 되는데 무슨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The End of Christian America. 미국의 크리스천이팅 끝났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바나그룹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20%는 말이에요. 10대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2006년도입니다. 19%는 옛날에는 안 다녔고 지금도 안 다녔고, 81%는 주일학교 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다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81%는 미국에 예년에 유년주일학교 다 다녔던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20% 중에 90%는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수많은 신학교, 기독교 대학, 라디오와 TV, 기독교 도서와 자료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왜 매일매일 기독교 인구는 감소할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분이 에게 먼저 계시한 거거든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 그대로 믿어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죠.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알면은 돌아오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그런 적 있었죠? 가톨릭 때 많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1517년에 뭐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리포메이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캐톨릭 안에서 누가? Only Bible,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99개 조항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그때 99개 조항을 내거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 보면 꼭 있어야 될 게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무효하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뭘 그걸 써? 네.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뭐만 있으면 사실이니까. 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 지금 1년에 2번씩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창조과학 대단해요. 그들이 미국까지 다 오니까 7박 8일 네, 와가지고 변화되고 말이야 또 불러오고. 일본 사람 그러지 않아요. 자기만한 끝이에요.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지금 1%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본 가면 여러분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동해바다 하나 남겨놓고 말이에요. 한쪽은 그냥 성교사가 1000명이가 있는데 안 되고, 한쪽에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돼 있고. 정말 비밀 아니에요? 우리 재작년 11월 달에 우사메 미노루 일본 창조과학 회장, 저하고 연구소 같이 있던 친구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여러분 1859년도에 개신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6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때 개신교가 빨리 전파됐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였냐면 1860년도 70년도 초등학교 교과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일본에. 근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 교과서가 여러분 성경인 거 아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어요. 노아 홍수는 아담 창조의 1650년에 발생했다. 창세기 5장을 그대로 가르쳤어요. 심지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일본 1860년도 70년도 초등학교 교과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이 명치유신 이래로 일본은 유럽하고 가까웠죠?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1877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몰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당시 문부 대신 지금의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몰이라는 사람이 40대에 암살당해요. 암살당해가지고 그때 진화 교과서가 바뀌어요. 그 진화론으로 교과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래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간 나라가 돼버려요. 우사미 미노루가 그랬습니다. 이때 일본이 제국주의를 꿈꾸게 됐다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 거기 참여하게 된 건 진화론이에요. 실제로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그 후에 번역되는데 말이에요. 일본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앞에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도바시 교회 미네노 목사님 지난 투어에 오셨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다 끝나고 모였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일본 선교의 진화론은 정면 돌파다. 이거 우회해가지고는 어떠한 결과도 못 얻는다. 왜? 이 앞에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1973년도 우리는 여태까지 9번의 교과 개정이 있었는데 1973년도 이전에는 진화론이 거의 없었어요. 특별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진화론 거의 안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도 제목 정도밖에 없었어요. 1973년에 3차 교과 개정이 있을 때 진화론 다 들어갑니다. 해켈의 발생 반복설, 후추나방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말화석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제가 이 창조가 세미나 하다 보면 가끔씩 이래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래. 그 바보 같은 진화론 왜 믿는 거야? 에? 근데 여러분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자녀들은 교과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40, 50년 되면 지금 일본에 나이 드신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진화론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을 가득 차가지고 진화론 실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거짓말이라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집회를 열 때 그때 통계가 현재 한국의 중학교 3.8% 교회 다닙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원 주일날 안 했어요. 지금 다 주일날 해요. 너 학원 갈래? 교회 갈래? 학원이요. 그래. 대학은 붙고 보자. Let it go. 여러분 교육열 높은 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대한민국 부모님들 교육열 높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사탄은 성경만 못 믿게 하면 성공한 거예요. 네. 크리스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기 싫어도 지금은 진화론 시대입니다. 네. 이건 아까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매일 기독교인 자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진화가 사실이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화는 사실이고 성경은 틀렸다. Monday through Friday 토요일에 TV 켜면 또 그 얘기해요. 이제 교회 온 거예요? 2시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노아 홍수 왜 하품 나는 소리를 여기 교회에서는 맨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예요. 우리가 피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진화론 시대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도 수많은 신학교, 기독교 대학, 도서와 자료, 라디오, TV 여러분 아마 건국일에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 없을걸요? 그런데 왜 매일매일 감수할까? 이유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제일 근본적인 얘기는 성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이 시대는 위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위기예요. 떨리죠? 어떻게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틀렸다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위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위기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모두 모르 이 찬스로 살리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죠? 이 위기 때 말이에요. 누가 등장했죠?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이 게임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100% 알았어요. 이 게임은 끝났다. 네, 이 게임은 우리가 이긴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린 이겼다고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만약 도취돼가지고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네, 다윗이 얘기한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긴 줄 알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이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100% 알았어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세요. 어디에 누구한테 초점이 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이거 여호와께서 기뻐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이 일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탄이 진화론을 심었습니다.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겼다. 이제 게임 끝났다. 너네들 다 내 거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창조과학자가 나올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왜 부른 거예요? 진화론 때문에 불렀죠? 그죠? 여러분 진화론 나왔던 거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왔는데 어떡해? 그죠? 나왔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위기를 뭐로 삼아야 돼요? 와가지고 베들레헴 교회 말이에요. 네. 성경을 더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전해줄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뭐로 삼아야 되냐?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룡 물어보는 거. 얘 또 공룡 물어보네. 위기 기회로 삼아. 그래 공룡 영어책 설명할 수 있으면 좋죠. 부모가 책 보여드리는 거. 챕터야 여기 공룡 얘기 읽어봐. 위기를 뭐로 삼아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답이 있거든요. 우리 증인을 만났거든요. 그분 만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화론 시대에 싫습니다. 싫어요. 근데 기뻐요. 이 진화론 시대에 제가 살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용받으면 기쁜 거예요. 네. 진화론 나온 거 싫지만 저 이 시대에 사는 거 기뻐요. 네. 왜?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 하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자가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시카고 변화됩니다. 네,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조상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이 권서라고 부르죠. 안교철 집사님 제일 유명하죠. 성경 전하는 것만 평생 했대요. 네? 여러분 우리 조상님 잘 만난 것 같아요?
과연 우리나라처럼 조상님이 잘 만난 나라 있을까요? 평양 때 그 회계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교회에서 회계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평양에 술집이 없어졌대잖아요. 문 닫았대잖아요. 여러분, 저 우리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조상님은 말이에요, 이민만 오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 교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 모든 걸 건 겁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실 때 아시죠? 조선 땅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종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4월 달에 저희 가족하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 갔습니다. 저희 가서 세문안교회 갔어요. 선교사님이 처음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 앞에서 우리 사진 찍고 말고 가족들이 우리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선교사님 세운 우리나라 첫 번째 교회다. 제가 춘천 아니에요. 우리 춘천 계시죠? 네, 춘천 중앙감리교회 가서 사진 찍는 거예요. 강원도 여기 첫 번째 교회다, 이 교회가. 첫 번째는 있었어요. 제가 전주에 갔는데 말이에요. 전주에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거기 그 박물관에 사진이 쫙 진열되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병원에 오신 첫 번째 의사 선생님, 원장님이 여러분,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존스 홉킨스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선교사님 말 한마디 듣고 그냥 온 거예요. 조선 땅에 의사 선생님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면 성경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벽 기도로 나라가 눈 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거든요. 다음 세대는 우리한테 달려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의 근원 하나님께로 도와야 됩니다. 잊으면, 여러분, 이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가 싫다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론이냐?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을 막는 건 다 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진화론 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수십억 년의 진화론 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파고 있는 거 보이세요? 수십억 년의 진화론 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걸 보는 게 이번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맨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주어인지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은 분명히 써 있어요, 주어가. 주어가 여러분, 위예요, 위. 우리한테. 이게 감격이에요. 저는 이거 저한테 맡겼던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나한테 맡겼다니. 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안 하시는 거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교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도 안 해요. 미전도 종족 있다 그거는 가르쳐줘도 가는 건 누가 가요?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다는 가르쳐줘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지. 하나님 안 하시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가가 안 해요. 그거 저희한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